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지분 경매 어떻게 생각해? 지분 경매 저는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딱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서 지분 경매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 맞아요. 지분 경매는 잘 처리만 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목인데 네. 이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유자를 정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 그렇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공유자는 절대로 내 의도한 바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런 실패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어. 오늘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이 물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 자체가 좀 묘해. 지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봉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깔끔한 평장이 있고 또 주변이 조금 마음을 살랑살랑하게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 어떤 땅인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 사진을 보니까 가운데에 입장 저수지가 하나 있고 위쪽을 보면 이게 공장과 창고인 것 같고요. 그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저수지 왼쪽을 보면 이렇게 이거를 뭐라 하죠?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여기가 이제 공매가 나온 땅인데 이쪽 블록 여기가 되게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데 여기를 지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지금 이 땅이 있는 이 블록만 농림지역이거든요. 주변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이렇게 보면 사실 개발 여지가 조금 없다고 봐야죠.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여지가 되려면 주변부터 이렇게 뭔가 차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도로를 통한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또 어떤 개발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입장에서 이 땅은 그냥 농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보여지지 이 땅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취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직접 현황 사진을 보면 이렇게 묘가 있어요. 근데 묘인데 봉분은 없고 이렇게 평장, 봉분이 없이 그냥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평평하게 대리석으로 이제 비석을 해놓은 이런 걸 평장이라고 하는데 평장에 묘가 있어요. 이 물건이 처음에 낙찰됐을 때 1,700만 원 정도에 낙찰됐어. 근데 그 1,700만 원에 낙찰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네네. 근데 그 사람도 공유자가 묘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지분 경매 출구 전략 첫 번째로는 그 상대 공유자가 그 지분을 되사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보통은 그 땅을 다른 공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 경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물건처럼 분묘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 공유자가 되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낙찰받으신 분도 당연히 그 공유자가 내가 낙찰받은 그 지분을 사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신 거죠. 그것은 어느 정도 물건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또 공유자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이 만약에 반대로 됐을 경우에는 내가 낙찰받은 1,7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도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아서 결국 잔금을 미납했어. 그런데 정말 이 경매나 공매가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미납을 하면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 공유자가 한번 우호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 다음 사람이라고 해서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죠. 더 만만하게 보겠죠. 물론 금액은 좀 더 떨어져서 다음 두 번째 낙찰자가 1,4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
그런데 나는 이 1,400만 원 낙찰받은 낙찰자도 나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봐.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낙찰 받고 공유자에게 내가 낙찰받은 이 지분을 사세요라고 했는데 그 공유자는 내 지분을 차라리 네가 사라. 차라리 난 이장을 하겠다. 그렇게 된 건가요? 이장도 아니지 사실상. 이장도 안 하고 내 지분을 네가 사라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 지분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 완전히 틀려지는 거야. 완전 달라지죠. 그럼 공유자가 쉽게 나오질 않아. 그렇다고서 형시적 경매를 가자니 이 소송을 해야 되는 부담감. 또 소송을 해서 형시적 경매로 넘어가서 대금으로 내 지분만큼 돈을 배당받았을 때 그 배당받는 돈이 사실 지금 이 낙찰가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 손해보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이 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 지분을 내가 독립적으로 띄었을 때 이 지분만큼의 땅이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 땅을 봐봐봐.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데 사실상 괜찮은 땅이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 기역자 같이 생긴 땅을 지금 이분이 낙찰받은 땅은 4분의 1 지분이거든요. 협의가 안 돼서 4분의 1만큼 이 땅을 내가 받는다면, 현물로 받는다면 어딜 받아도 사실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더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었어야죠. 얼마 전에 우리가 도로 경매도 잘못 받으면 평생 내 소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지분도 잘못하게 되면 저거 과연 누가 사? 그러니까요. 돈을 떠나서 누가 저 땅을 소유하고 싶어라 하고 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안 되면 자식에게 물려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식은 무슨 죄야? 저 돈도 안 되는 거 받아서 왜 세금 내가 꼬박꼬박 내냐고. 그렇죠. 그래서 공유자가 항상 자기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거. 또 자기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의 전략을 짤 것인가를 미리 대비하고 들어가면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냥 너무나 좋게만 생각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저 낙찰 금액 그냥 공중에 휙 하고 던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지분 경매는 우리가 전략을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략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3가지 정도의 전략이 나왔을 때 입찰을 해야지 단순히 저 공유자가 사줄 것이다 이 하나의 전략만 가지고는 만약에 그렇게 전략이 안 이루어졌다, 상대방이 이 내 지분을 안 산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 전략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 순간 그냥 그 낙찰받은 그 땅 그리고 그 돈은 그냥 그대로 거기에 묶여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경매는 돈 안 된다, 그렇지. 경매 낙찰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지분 경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맘처럼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그 중에서도 항상 플랜 B는 만들어 놓으셔야 이 지분 경매가 그나마 좀 빛을 발하는 거지. 그렇죠. 공유자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요.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강의에서 지분 경매로 쉽게 돈을 벌었다 이런 영상이나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쉬운 거는 없습니다. 쉬운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도 내 돈, 두 번째도 내 돈, 세 번째도 내 돈, 내 재산을 지키는 거에 가장 중심을 둬야 돼요. 돈을 벌려다가 내 재산을 까먹는다는 거, 그것만큼 실패하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략까지 꼼꼼히 세우시고 이런 지분 물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작은 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그 작은 것으로 돈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니까 항상 출구 전략에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